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 두 번째 영상이죠. 저번 영상에서 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선입감을 좀 버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지게 되는데, 자, 1번 문제를 보죠.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작년도 문제죠, 그죠? 작년도 문제. 문제는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죠? 지긋지긋하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과 병 간에 본인과 상대방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처럼 해제 효과도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했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본인에게 청구해야 되죠. 따라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우리가 아주 반복이죠.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로 안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이 4번이 어떻게 보면은 2번 지문의 힌트가 되는 거죠.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그러면 해제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간에 발생하니까 그 해줄이나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2번이 답이라는 걸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예요. 참 이것도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해요. 이런 식의 형태의 지문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따라서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무효라면 따라서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고요. 또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원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X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일종의 좀 말장난 같네요.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무효니까 본인은 그 대리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권 대리가 나오죠. 3번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어요. 자,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단독행위는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를 할 때 원래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동의를 얻었다면,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죠?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니은번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죠. 자, 무권 대리행위는 일단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니은 하나 나왔네요. 디귿번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번, 자,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따라서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미음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추인의 거절도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고요. 따라 틀린 것은 니은 미음 해가지고 3번이 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일부에 대한 추인 무효입니다. 자, 추인을 하려면 다 해야 돼요.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일단은 무효인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다면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려면 다 해야 된다. 일부 추인은 일단은 무효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추인한 때가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추인을 했다면, 거꾸로
추인했다면 요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고요. 3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자, 상대방이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니까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채고를 할 수 있고요. 채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네요. 악이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으니까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무권 대리인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무권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야 이것도 조심해야 할 요건인데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고의 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이 없어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무과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어디 있느냐?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죠. 5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데 현명을 해서 팔아먹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은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왜요? 무권 대리는 유동종 무효,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요.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요건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갑이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갑을 단독 상속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지만 본인이 된 거거든요. 이때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임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이유는 신의 성신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을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갑과 경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율이 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의 등기가 유효하고 병은 뭐예요? 적법한 소유자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4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을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자, 무권 대리인은 갑,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상 무효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또 병이 정한테 팔아먹더라도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관계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이제 대리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기출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